얼마 전 73세 윤명자님은 정기검진이 있어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있을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가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나누며 병원 앞에서 만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돌아오는 길에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도 잘 다니잖아. 나 요즘 너무 바빠. 그 말은 거친 말도 아니었고 화를 섞은 말도 아니었지만 윤명자님은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조용히 멀어지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병원 동행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명자님의 일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노년이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관계의 온도 변화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은 부탁 하나가 미안함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탁을 하기 전에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65세 이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노년의 현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결국 필요한 순간에 누가 옆에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윤명자님도 그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정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윤명자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작은 손만 잡아도 든든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검진 날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검사 결과를 듣다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녀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를 내가 챙겨야겠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윤명자님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상처가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태도입니다. 병원 예약부터 이동 경로 확인, 필요한 서류 챙기기, 대중교통 시간 맞추기 같은 아주 작은 일상 능력이 노년의 안전망이 됩니다. 윤명자님도 그날 이후로 진료 일정을 휴대폰에 직접 입력하고 병원까지 가는 버스 시간표를 메모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고 합니다. 병원 앱을 켜는 것도 어색하고 버스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익숙해졌고 세 번째에는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검진 당일
그녀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고 약을 처방받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작은 성취감이 그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고 불안은 점점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필요할 때는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다만 도움은 기대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상대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기준으로 삼고 도움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립은 결코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챙기고 누군가가 도와주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윤명자님은 이제 병원에 갈 때 자녀에게 억지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다녀옵니다. 그리고 가끔 자녀가 시간이 되어 함께 가자고 하면 그때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결국 윤명자님이 깨달은 한마디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상처도 줄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진 돈의 크기보다 지키는 재정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방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껴도 괜히 불안한데 이게 맞는 걸까? 돈은 줄어드는데 필요한 것은 늘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쓰다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고 의료비는 노후 지출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습관이 안정되지 않으면 가진 금액이 얼마든 금세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1세 임도윤 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저축도 있었고 생활하는데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집도 있으니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지출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 몇 번, 손주에게 용돈 주는 일, 갑작스러운 진료비,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이면서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인생을 즐기는 거지.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인가. 식비 항목을 보니 한 달에 50만 원이 넘었고 교통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월 지출이 150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매달 늘어나는 상황. 그는 그제야 돈이 적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정 습관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것, 식비나 여가비 같은 고정 지출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 그리고 의료비는 반드시 따로 비상지출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도윤 님도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 달 생활비를 12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여가비 3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예비비 20만 원. 이렇게 나누고 매주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2주가 지나자 자신의 소비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택시를 타던 짧은 거리,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 일. 이런 것들을 줄이자 한 달을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앞으로 몇 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랜 습관이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한 비용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비 패턴이 보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기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여러 연구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재정 습관은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지출을 관리하고 생활비의 리듬을 만들면 노년의 삶은 불안보다 안정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임도윤님의 말처럼 지키는 습관이 있으면 가진 돈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그는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스스로 알려주는 신호가 많아지고 그때마다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분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만성질환 보유율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쌓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5세 박정수님은 몇 년 전 혈압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식사 시간을 지키고 충분히 쉬는 것이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수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운동도 귀찮고 식습관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작은 무리도 며칠씩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만 걸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 앞 공원을 한번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20분이 되고 한 달 뒤에는 30분을 넘게 걸어도 숨이 덜 찼다고 합니다.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변화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줄어들지 않던 수치가 걷기를 시작한 뒤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집 앞을 천천히 걷고 물을 챙겨 마시고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루틴이 몸과 마음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박정수님도 걷기 루틴을 만든 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하루의 흐름이 생기고 몸이 움직이니 외로움도 줄고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갈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루틴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느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루틴은 짧아도 되고 느려도 됩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며 5분 루틴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몸이 따라오지 못하면 하루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어갈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수님도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걸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쉬었고 비가 오는 날은 집에서 스트레칭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이 세 가지만 지키니까 6개월 뒤에는 매일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 루틴은 내 몸을 믿고 움직이는 연습입니다. 작은 반복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초가 됩니다. 박정수님의 변화처럼 작은 루틴 하나가 노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줄이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과의 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안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데 상대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순간 말입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고 대화를 해도 어색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관계. 통계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적 갈등 경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0세 손인호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이웃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의 끝마다 미묘한 불편함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쓰였고 부탁도 자주 들어주다 보니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병원 동행 부탁, 물건 사다 달라는 부탁, 손주 봐달라는 부탁. 그럴 때마다 손인호님은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인호님은 이웃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예전 같지 않네. 이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는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느라 오히려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손인호님은 그날 이후로 불필요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화의 시간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일상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오래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외로운데 관계를 줄이면 더 외롭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리라는 말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덜어내고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두면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나이 들어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손인호님은 이제 자신에게 편안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옛 동료. 이렇게 적은 관계지만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덜어내면 남은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손인호님의 말처럼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온도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5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전보다 더 쉽게 불안해지는 걸까? 왜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올까?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울감 경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만큼 마음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김은미 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습관이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김은미 님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리는 습관. 잠들기 전 하루를 짧게 기록하는 습관. 이 2가지뿐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가 감사하지? 그냥 하루하루가 힘든데. 하지만 조금씩 찾아보니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었다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니 하루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이런 사소한 루틴이 나를 붙잡아주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습관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수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김은미 님도 말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생기니 외로움이 줄고 하루의 결이 달라졌다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마음인데 지금 이런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하루가 무너지는 일이 적어지고 생각의 방향이 밝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은미 님은 이제 아침마다 작은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때로는 한 줄이고 때로는 3줄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보니 노트 한 권이 꽉 찼습니다. 그 노트를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견디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습관은 노년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관계도 재정도 건강도 모두 마음이 버티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김은미 님이 말한 한마디가 이 내용을 잘 담아냅니다. 몸도 챙겨야 하지만 마음은 더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습관은 나이가 들어 더 빛을 발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삶을 지켜주는 힘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명자님이 느꼈던 마음의 서늘함도, 임도윤님의 재정 불안도, 박정수님의 건강 변화도, 손인호님의 관계 피로도, 그리고 김은미님의 흔들리는 마음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 달라지지만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습관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자립 습관.
지키는 소비 습관, 몸을 깨우는 루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리고 마음을 다독이는 조용한 습관.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삶의 균형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하루가 흔들릴 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 순간을 지나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